안녕하세요, 연구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농사활동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네. 오늘은 농사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고열 발효 유기물의 힘, 병해와 열기를 뚫는 정화의 토대. 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은 25년 7월 10일 목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해 잠깐 살펴봤죠. 이제는 그 해법이 될 수 있는 이장집 에너지 농법의 핵심 고열 발효 유기물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퇴비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아마도 가축 분뇨, 음식물 찌꺼기, 농업 부산물 등, 네,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그 정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정부 지원 퇴비, 그 발효 퇴비라고 하는 것이요. 네, 그리고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새마을 운동 아시잖아요. 그때 풀을 깎아서 쌓아서 만들었던 그러한 퇴비요. 네, 그러한 모든 퇴비는 다 썩혀서 썼어요. 발효를 잘 몰랐잖아요. 네, 하지만 이장집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고열 발효 유기물은 그 개념부터가 다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썩힌 거름이 아니라 생명력을 복원하는 정화 에너지입니다. 이 퇴비는 약 70도 이상이죠. 86도까지 올라가는 고온에서 발효가 됩니다. 이 높은 온도는 두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첫째는 병원성 세균과 잡균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고온에서도 살아남는 유익 미생물을 탄생시킨다는 것이죠. 네, 탄생이요. 이 미생물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온성 균들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퇴비에서는 40도만 넘어도 미생물이 죽기 시작하지만 이장집의 고열 발효 유기물에서는 고온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는 유익균이 자생합니다. 예를 들어 고초균, 방성균, 효모균 그런 종류의 많은 고열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균들이요. 퇴비가 식은 후에도 이러한 균들은 땅속에서 정화와 재생을 지속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퇴비가 토양에 들어갔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 번째, 통기성이 대폭 개선됩니다. 설명을 드리면 고열 발효 과정에서 유기물은 다공질 구조로 바뀌며 땅속에 넣으면 물 빠짐도 좋고 공기 순환도 잘 되는 흙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곧 뿌리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된다는 뜻입니다. 작물의 뿌리는 숨을 쉽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생장이 멈추고 썩게 됩니다. 하지만 고열 발효 유기물은 뿌리에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두 번째, 병균의 활동을 억제하지요. 네,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원 유익균은 역병, 심가루병, 무름병과 같은 병원성 균들과 경쟁을 하며 서식지를 장악하고 병원균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항생제가 아니라 균형으로 병을 막는 방식이죠. 즉, 자연 면역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작물의 에너지를 깨웁니다. 네, 이것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열 발효 유기물에서는 단순한 질소, 인산, 칼리 같은 성분뿐만이 아니라 미생물이 만들어낸 각종 효소, 비타민, 생리, 활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물의 생장을 단순히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작물이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몸을 만드는 재료와 동기를 주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네. 네 번째는 흙을 정화합니다. 네, 이것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농지는 이미 중금속, 염류 과다,
각종 잔류 화학물질로 인해 생명이 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고열 발효 유기물은 정화작용을 하며 죽은 흙을 다시 살아있는 생명체의 집으로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렇게 좋은 걸 왜 다들 안 쓰죠? 하고 말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일반 퇴비는 전화만 하면 갖다 주고요. 미리 예약해서요. 그리고 집에서 자가로다가 만들어서 한다 하더라도 그냥 뭐 한두 달 안에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장직 저희가 만드는 이 방식은 온도와 수분 공기 조절을 정밀하게 해야 되고요. 한 10개월 정도,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퇴비를 만든다 하지 않고 퇴비를 1년에 걸쳐 키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농부의 손길, 땀, 감각이 들어간 살아있는 퇴비이기 때문에 쉽게 대량 생산해서 유통하기는 좀 어렵죠. 상업 논리와 맞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지열은 오를 것이고 기후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작물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연이 우리에게 남긴 순환과 정화의 원리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고온 발효 유기물은 단순한 걸음이 아닙니다. 생명 회복의 매개차이자 병과 열기를 이겨내는 농업의 방패입니다. 연구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려봅니다. 네, 다음 편에서는 이렇게 고열 발효되는 이 퇴비가 자연의 어떤 원리와 닮아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산이 지나간 땅에서 농사가 잘 되는 이유 있죠. 예, 그리고 우리가 직접 작은 화산을 만들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곳은 적양파, 자생양파를 생산하고 그 이후에 지금 다른 작목을 재배하고 있는 곳이에요. 먼저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곳은 지금 참외고요. 옆에 망을 친 곳에는 지금 오이를 직파할 거예요. 오늘이 10일인데 날씨가 조금 더워서 제가 다른 일로 미뤄져서 좀 못하고 있는데 내일은 직파를 끝낼 겁니다. 약 한 100주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지금 고추를 지금 재배하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가지도 몇 주 있고요. 네, 요 관찰을 하면서 연구원 여러분들과 계속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화면에 이것은 노지에 오이를 직파를 해서 오이 씨를 직접 직파를 해서 경작하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제 오이를 수확을 3일 전서부터 본격적으로다가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왜 그 오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오이는 여름에 굉장히 좋은 식재료잖아요. 그런데 이제 농민들 입장에서는 수입원도 좀 되고 사회에 좋은 그 물질을 내보내는 그러한 책임도 있는데 지금 오이를 농민 그 오이 농가 전문 농가에서는 물론 그 사회에서 경매 시장에서 어떠한 오이를 원하는가에 따라서 농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데 이렇게 너무 끌려다니다 보니까 그 농민의 자존심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농민 여러분들이 지금 과학이라고 지식농업이라고 해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 오이 재배가 결코 지금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과학의 그 지식인 그러한 사람들의 농업인가, 네, 지금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오이를 지금 현 농지에서 씨앗 직파를 해서 7, 8월 달에 키울 수 있는 농민이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한번
나와 보십시오. 다수학을 할 수 있는 농민이 있다 하면요.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과학인가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오이는 무엇인가? 오이 없어요. 뭐야, 오이가 없다고? 지금 나오는 건 뭔데? 네. 기술, 농업 기술이라는 것이 토양이 다 망가져서 오이가 연작 재배에 굉장한 손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피하는 것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어떤 것이냐? 역병에도 강하고 흰가루병에도 강하고 모든 면에 쓰레기를 청소를 잘하는 호박을 활용합니다. 밑에 뿌리는 호박이고 위에다가 오이를 접목시켜서 이렇게 재배를 하는 것이죠. 자, 얼뜬 듣는다 하면 굉장한 지식이고 굉장한 과학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농민들은 이것에 빠져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내 밭에 오이 씨앗으로다가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은 멀리 보내고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접목시키는 기술 농민 여러분들이 없어요. 어떠한 기술자가 갖고 이제는 오이 모종이라 그래서 접목시킨 모종을 판매하고 있죠. 네, 가격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야 오이 전문 농가에서 오이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요. 연작 재배를 해도 병이 덜하니까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 밭에서 이제 오이를 몇 년 동안 하셨나요? 연작 장애가 없던가요? 그 오이가 접목을 시켜서 첫 번에 시작할 때는 좋았으나 지금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이런 것을 다 알고 이제는 자연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이 씨앗 하나 사면 그냥 몇 원이면 살 것을 지금 모종 하나에 접목 붙인 모종이요. 일반 텃밭에서는 그냥 씨앗으로다가 된 모종을 사다가 심지만 또 접목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 전문 오이 농가에서는 접목시키는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자가로 다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종 그러한 전문으로 하는 곳에서 예약을 해서 갔다가 하는데 가격이 거의 2,000원 정도 갑니다. 그러면 오이 200평 하우스에 보통 오이가 몇 주 들어가나요? 약 한 1,000주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1,000주의 모종 가격에다가 기타 다른 것을 부대 비용을 한다 그러면 오이 농가에서 보통 2,000평 정도는 하잖아요. 자, 그렇다 그러면 모종값이 얼마일까요? 한번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지불하고 다른 것을 또 지불하고 농민이 생산을 하다 보니까 농민의 살림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예, 제가 올해 시장을 돌아보니까 오이 값이 아주 폭락했습니다. 물가 안정 시책 대책에 의해서 가락동 시장에서 지금 농산물 가격을 반 다 죽이고 있죠. 네, 참 처참한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농민들은 한마디도 못합니다. 할 수도 없고요. 또 해서도 안 되고요. 네, 아무튼 우리 농민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가로다가 이제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 농사를 지려면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되나? 비료 쓰는 기술을 배워야 되나? 영양제 하는 기술을 배워야 되나? 순 따는 기술을 배워야 되나? 네. 접목시키는 기술을 배워야 되나? 네,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첫 번째, 여러분들은 땅을 만지는 사람입니다. 땅을 살리세요. 땅을 살렸다 하면 연구원 여러분들은 어떠한 농사락도 어떠한 작목이락도 굉장히 쉽게
출발이 가능하며 모든 면에서 다수화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살리는데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그래도 농부의 할 일은 그런 것이 아닌가요? 오이 접목시키는 그러한 기술에 휘감겨서 거기에 빠지지 말고 그것을 나쁘다고 저는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해봤으면 됐지 않냐? 네. 그러면 그 맛을 알지 않습니까? 이야, 이제는 우리는 농사를 지려면 무엇보다도 농사를 잘 하려면 땅을 가꿀 줄 알아야 된다. 내 토지를 토양화시키는 작업, 유익 미생물이 번식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작업을 한다 그러면 연구원 여러분들은 아마 농사 짓기가 굉장히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오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내일 저는 오이를 직파를 할 겁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잔소리 같은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